네, 18명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재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조금 위축된 모습으로 한 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일까요? 선수들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또 새 주가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 좀 더 가져도 될까요? 글쎄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이제 토마토 모닝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모직의 어떤 청약 대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몰렸었는데 그 대금들이 이제 오늘 이제 환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환불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금들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지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반대로 이제 지금 환율과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악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좀 우리 같은 시장에서도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급의 호황제가 좀 팽팽한 가운데서 오늘 선수들은 또 어떤 전략을 꾀하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스매치 매매 원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자, 뭐, 글로벌 증시에서는 좀 관망세가 유지될 것 같은 한 주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이번 주에 글쎄요, 관망세로 갈지, 아니면은, 그래도, 투자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를 좀 찍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좀 예단은 조금 금물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대응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데스매치 함께하는 18명의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현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 5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장용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김용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황민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비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합니다. 네. 자, 이렇게 18명의 우리 선수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 선수들의 지금 수익률 현재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방향성 때문에 수익률 손실을 꽤 많이 본 전문가들도 눈에 띄는데요.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가 2.96%의 손실권입니다. 하지만 전일에 비해서 수익률 1% 정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는 2.31%의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약 2% 이상 손실 만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8위는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입니다. 박영민 대리가 지금 손실권으로 처음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0.62%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7위는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 0.42%의 손실 기록하면서 수익권에서 손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 0.41%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위권 5위부터 1위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위로 새롭게 등장을 했죠. 하나투자증권의 한성민 대리입니다. 2.68% 전날의 수익을 소폭 1%가량 밑돌았지만 여전히 수익권을 잘 유지하게 되면서 순위가 오히려 몇 계단 올라선 모습입니다. 4위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5.21%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장용준 과장이 8.46%로 그 전날보다 2% 이상 수익 이끌어내면서 3위로 올라섰고요. 자, 2위가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입니다. 11.32% 오히려 수익을 이끌어냈습니다. 1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 13.47%로 전날보다 1%가량 수익 더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지금 1위를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좀 방향성이 좀 다르게 좀 움직여서 지수별로 좀 다르게 움직여서 그런지 절반 정도의 우리 선수들은 좀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남은 절반 정도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1, 2, 3위는 모두 다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또 5위권에 새롭게 등장한 한성민 대리 역시 수익을 잘 유지하면서 오히려 몇 계단 순위는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또 하위권으로 갈수록 중위권에 있는 선수일수록 개별주 종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는 좀 손실권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의 어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1, 2위는 모두 다 전문가들이고 네. 또 반대로 또 10위권 이하에 또 나머지 전문가들이 모두 몰려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극과 극의 명암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객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평탄은 치고 있다. 3위부터 10위까지 그 사이에 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중위권에는 또 몰려 있는 이런 집중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순위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지금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두 분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강현 운용력 함께하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고강현 운용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앞서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고강현 운용력의 포트폴리오 현재 11.32%의 아주 좋은 수익률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주식 자산에 모두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유 현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세아 특수강, 데브시스터즈, 네오위즈 게임즈, 화인베스트 이렇게 4종목 가지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와 네오위즈 게임즈, 게임주의 지금 뭐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익률도 좋습니다. 여기서 13%, 16%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운용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나날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보니까 지금 4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요 종목들, 일단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오후 동시효과 때 뭐 세아 특수강을 조금 매수를 하고 좀 넘어왔습니다. 최근 세아 특수강은 이제 뭐 동부 특수강 인수 불발해서 아까 조금 좀 밀려 있었는데요. 지금 기본 가치 자산 가치라든지 이제 수익 가치 어느 모로 보나 최소한 3만 원대는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 23,000원은 아주 좀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고점이 이제 32,900원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시 효과에 좀 매수하고 좀 넘어왔고요. 차트상으로도 좀 많이 내려왔고 기술적으로도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뭐 상관없어서 좀 들어왔습니다. 자, 나머지 그리고, 예. 다른 종목들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화인베스틸은 제가 화인베스틸은 조선 기자재 업체로 데스매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의 첫날 이튿날 이때 좀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좀 끌고 와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외국인이 한 7%까지 지분을 좀 늘렸는데 그 영향은 아직 주가 측면에서 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차분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네오위즈 게임즈라든지 이쪽은 역시 초창기 이 게임 초창기부터 역시 그때 저점 21,150원 그때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들이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장중에 아주 좀 등락이 심했습니다만 그대로 보유한 결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상승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제 계속 좀 되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작 게임이 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대표이사가 한 20억 정도 또 차사주 매입한 것이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게임인 옹글이라든지 블랙스콜 이쪽에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그렇고요.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후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점 탈출하는 기미를 볼 때 한 38,000원 그때 좀 매수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게임주들 좀 등락이 심하면서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매수 가격이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쪽 뭐 3분기 실적은 뭐 그다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해외 매출 감소가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 배포할 이제 글로벌 버전 이제 쿠키런 2죠. 그쪽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존 시장에 조금 소홀해진 그 틈 사이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약간 좀 그 실적이 약간 좀 감소했는데 이제 쿠키런이 이제 텐센트를 통해서 또 중국 시장에 좀 서비스할 예정이고 또 내년에 또 쿠키런 2가 또 글로벌 버전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역시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종목들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뭐 대표가 지분 매입도 하고 좀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좀 계속 며칠째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3,000원 후반대에서 24,000원 중반대까지. 그 사이에 그 박스권을 좀 이번 주에는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충분히 뭐 돌파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이미 상승 추세가 이미 그 과거에 2, 3년간의 조정 과정을 좀 조정 과정을 지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가 이미 전환됐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라고 봅니다. 지금 23,000원에서 24,000원 박스권이지만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장중 흔들림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주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한 종목 아까 이 파인베스틸도 뭐 계속해서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인베스틸은 글쎄요, 전에 이제 최고점이 11월에 있었던 5,300원대였거든요. 요 전고점을 어떻게 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시점은 좀 어느 정도쯤이라고 또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조금 이제 바닥권을 치우면서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조금 이제 바닥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라도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 가치로 보면은 적어도 지금 뭐 4,800원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6,000원 이상에서는 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이 종목은 개별주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르면 바로 또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6,000원까지도 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다. 네, 먼저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고요. 매도, 매수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계좌 수익부터 함께 보시죠. 네, 현재 5.2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주식 자산 비중이 99%, 현금은 0.7%입니다. 보유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위메이드 33% 비중으로 2.25% 수익 내고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도 33% 비중으로 2.34%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가 다소 부진한데요. 30%의 비중으로 4%가량 손실권에 있습니다. 거래 완료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짧은 매매가 이어졌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지금 0.9%에 가까운 손실이었고요. 한솔 테크니스와 GD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화전자는 2% 이상의 수익을 이끌어냈고요. 또 대덕 GDS도 손실권 그리고 리홈쿠첸이 소폭 손실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굉장히 보니까요. 주 후반 들어서 굉장히 좀 매도했던 종목들이 많으셨어요. 좀 짧은 대응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브리핑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도 역시 이제 뭐 게임주라든가 혹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아이템 쪽 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전에 좀 무료하거나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한번 챙겼다가도 매매하는 종목들은 그대로 매매를 하는 가운데 포트 종목 대체적으로 3종목 정도로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중 한 종목 정도는 그날 상황에 맞게 단기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원체 지금 장세가 변동성 장이고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 뭐 한두 종목 정도는 변화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그 판단하에 단기 대응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성과가 그렇게 보시지 못했네요. 자,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NH엔터 같은 경우는 이번까지 세 번째, 이번 회차 들어가지고 이번 리그 들어서 세 번째 이제 매매를 해요. 첫 번째도 한번 이익 챙겼고, 두 번째도 이익 챙겼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한번 다시 세 번째 이제 편입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쪽입니다. 여기 이제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유효하다 그렇게 보면서 일단 더소울을 비롯한 신작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서 게임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 다각화로 인한 실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 종목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신규 매입을 했습니다. 주이맥스가 상당히 급등을 만들어가고 있죠. 네, 윈드소울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주이맥스의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이맥스가 만든 게임 그리고 위메이드가 서비스하는 쪽이 이제 윈드소울이죠. 그렇다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주이맥스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위메이드 쪽도 충분히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 금요일에 조정시 한번 저가 편입을 단행을 했고요. 다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45,000원 정도, 이 정도로 이번 주 목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T 부품 쪽도 견조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가동률의 어떤 상승이 내년도 한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기기에 모바일 기기에 등장이라든가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재고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실적들이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들이 다 좋지 못했고, 그러나 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올해 이후에는 실적 개선의 기대감들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중에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내년 이후에 어떤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난 금요일은 조정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반격을 기대를 하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위메이드와 L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수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자화전자였는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나서 지난주에 내내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번 주를 다시 한번 돌파 기대해본다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까지 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는 한 차례 급등이와 좀 숨고르기 구간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이번 주에 일단 이제 저는 한 1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IT 부품의 매개가 여전히 이어진다고 하면 15,000원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정체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성 어떤 글로벌 재료에 따라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동안 좋지 못했던 업황이라든가 기업의 실적 이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될 조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섹터는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IT 부품 쪽으로 매기가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주간으로만 본다 그러면 15,000원 정도 목표고요. 조금 이걸 길게 좀 끌고 간다면 17,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5,000원까지 좀 더 기대를 해보자. 실적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보면 사실 그 전에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 드래곤플라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 들어갔고 소폭 좀 손실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금요일에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혹시 다시 한번 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게임주라든가 IT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의 인기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좀 심하죠. 오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하락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일단은 매도를 좀 줬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10,000원대를 도전하는 그런 시스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을 두면서 체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항의 운영력과 좀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차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운영형님,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금요일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 주요국 지수가 좀 크게 밀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 오전장은 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좀 변동성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또 지난주에 이제 파생 만기일도 지나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축소되면서 좀 회복되라고 봅니다. 해외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밀렸다고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미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예방 지수를 맞아 놨기 때문에 변동성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좋은 종목이 내려왔을 때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상승을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해서 공략한다고 하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에 따른 추천 종목도 가을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관심 가질 종목은 이제 증권업종 중에서 이제 대신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증권업종은 최근이 아니라 한 6년, 7년 정도 계속해서 좀 조정 과정을 좀 보여왔는데 최근에 좀 업황 회복이 좀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이제 거래 대금이 회복되면서 그다음에 증권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그쪽 이제 그 업황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종목 이제 대신증권도 역시 이제 상반기에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대신 F&A라든지 이제 대신저축은행, 대신 자산운용 등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안정적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산관리 중심의 사업 모델로 전환하면서 이제 성장 동력도 계속해서 좀 확보해 가는 모습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이제 5,600억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29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사장님의 전략도 듣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좀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주 초반에 일단 추가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흔들림이 나온다고 해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뺐습니다. 거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박스 하단부거든요. 이걸 박스 하단부로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경기 침체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된다라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은 아니다. 경기 침체기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여러 이제 경기 정책으로서 글로벌 악재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등락거듭하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보고 방향성은 없으나 하단부 내려왔을 때는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경계하자.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추가 매도, 손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쨌든 시장에 강한 섹터 위주로 이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IT 부품이라든가 혹은 게임이라든가 가장 그 중점 중에서 가장 강하고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라든가 또 그 왕구라든가 이런 쪽 섹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IT 부품 그리고 게임 쪽으로는 꾸준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종목 역시 그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IT 부품 쪽에서 대덕 GDS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대덕 GDS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상승 12,000원대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주중이 나오면서 11,950원을 마감을 했는데 PCB 업체죠. 그 연속혈액판. 이 PCB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업황이 좋지 못하면 모든 업체들은 다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면 모든 업체도 다 좋아지는 쪽이 이쪽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업황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 그 업계 이제 특징이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다들 진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면은 진입했던 업체들 중에서 후발업체는 도산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수년 동안 이런 업황 부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발업체의 어떤 어려움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훨씬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급 과잉이 진행됐다면 내년부터는 이 공급 과잉이 축소되면서 실적 회복이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쪽이고 또한 그전에는 TV 중심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모바일 기기로 그 적용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수익의 다변화라든가 또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대덕 GD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덕 GDS가 관심주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고광현 운용력과 그리고 이재우 차장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고광현 운용력 같은 경우는 오늘장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눌림목 저점 매수 공략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이재우 차장도 주 초반엔 조금의 변동성,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공포 심리를 조금 경계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신중한 투자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의 수익률 대 데스매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